네, 이번 현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시공을 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집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 루바로 벽과 천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은 원목으로 해서 직접 저희 공방에서 제작한 것들을 시공했습니다. 밖에 있는 이 신발장은 레드파인 무절 솔리드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손잡이도 오크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 그 중문인데요. 저희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것인데 프레임은 애쉬로 제작을 했고요. 알파는 레드파인 무절로 똑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띠는 멀바우로 이렇게 띠를 제작해서 시공해서 디자인적인 감각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의자는 신발을 신을 때 대부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발 신으실 때 시간도 좀 걸리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굉장히 낮은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의자의 높이는 30cm 정도 돼서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이 집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나무의 소재를, 천연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 전실까지는 편백나무와 이 레드파인 무절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제작해 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거울은 원래 있었던 거울인데요. 철거하지 않고 프레임만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고 나가고 들어오실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신발장도 똑같이 밖에처럼 무절 레드파인으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곳은 이제 그 작은 방을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방 옆에 있는 그 화장실과 붙어 있는 방인데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 수납장을 이렇게 제작해 드렸고요. 그리고 원목 오크로, 레드 오크로 만들어진 거울 프레임을 제작해서 거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든 문들은 보시다시피 저희 공방에서 제작한 애쉬와 레드파인 그리고 멀바우로 제작된 문을 시공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지금 이 한지문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한지문은 이렇게 불을 끄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벽장 또한 똑같은 원목 소재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원목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네. 부드럽게 닫히고 열릴 수 있도록 댐핑 처리된 경첩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모든 가구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뭐 손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갔고요. 얘는 문짝이 아니라 다 원목으로 된 것 같은데 장점이 따로 있나요? 사실 저희가 만드는 붙박이장, 그러니까 장롱의 특징이라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시면 이 깊이입니다. 깊이. 보통 그 붙박이장이나 이런 장롱의 깊이는 60cm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를 70cm 정도 만들어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집에 장들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들을 걸었을 때 뭐 두꺼운 파카라든지 이런 옷들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삐져나오죠. 그래서 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cm를 확보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문을 닫았을 때 옷이 걸려서 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일단 70cm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런 소재들이 나올 때 폭이 보통 1220 정도, 그러니까 1m 22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딱 잘라서 써야 두 장을 한꺼번에 쓸 수가 있는데, 하나를 70cm로 만들어 버리면 한쪽 면을 이 옆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60cm로 해서 그 가성비 때문에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구를, 특히 붙박이장을 만들 때는 깊이를 70cm로 일단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붙박이장은 그 용도가 있는데요. 어떤 용도가 있냐면, 깊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70cm로 깊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야 되냐면, 옷을 거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여기다가 뭐 티라든지 이런 접어서 수납하는 것들을 수납하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붙박이장들은 옷을 걸어 놓는 형태로 수납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반 나눠서 반씩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은 긴 옷을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걸어서. 이 위쪽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깊기 때문에 걸어서 수납을 하시거나 큰 부피가 큰 것들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내 속옷이라든지 또는 뭐 티셔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신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서랍을 만들어서 서랍에 수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걸어서 수납하시는 것을 선호하셔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문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목으로 만들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저희는 이 사용하는 소재가 다 내부도 다 원목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목이 지금 몇 가지가 사용된 거냐면, 보시면은 구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세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좀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나무들은 그 나무의 향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의 향을 사람들에게 줘서 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향이 나는 나무를 좀 썼고요. 나무의 향. 그리고 이런 옆면 같은 경우는 강도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해도 피스가 빠지거나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단단하고 좀 시공하는 면에 있어서 좀 쓰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 문짝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걸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옹이가 없는 것들을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옹이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게 나무지 않냐, 옹이가 없는 게 나무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도 사람마다의 생각인데, 실제로 이 옹이가 없는 나무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밖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옹이 있는 걸 조금 썼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옹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옹이가 없는 것들은 차분함을 주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뭐 이렇게 옹이가 있는 것들은 약간 나무의 질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전체 면이 이렇게 옹이가 있으면 굉장히 산만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는 문을 닫아서 바깥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옹이가 있는 것을 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옹이가 없는 이런 소재를 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나무라는 소재를 사용할 때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 붙박이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옷을 빼서 입을 때 되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옷에 나무의 향이 배인대요. 그래서 어딘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무 냄새가 난다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여기서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원목이 아닌 일반 가구는 유해 물질들이 꽤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나무 향이 아니라 그런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이 옷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나 이런 데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 실제로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이런 우리 피부에 닿는 것들은 이런 원목으로 된 소재들을 사용해서 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문이 되게 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있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다 닫아 놓으시면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장도 똑같은 나무 소재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줬고, 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은 저희는 호차라고 하는 바퀴가 달린 철문을 사용하지 않고요. 무레일이라 레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전통 방식으로 문을 제작했습니다. 저도 직접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편안하고요. 가장 장점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빠지거나 바퀴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사실 한지는 조금 많이 약할 것 같거든요. 지금 유리 샤시 같은 거에 비해. 그리고 이 나무도 이 레일이 호차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물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와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나무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변형이라든지 뭐 수축 팽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처음에 제작할 때 그런 수축 팽창이라든지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공을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레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소재가 튼튼한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게 닳아져서 못 쓰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들은 수축하고 팽창을 하지만 이 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일반 한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튼튼한 일반 한지보다 훨씬 튼튼한 한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유리라든지 이런 소재보다는 분명히 약하긴 하죠. 하지만 그 소재에서 주는 어떤 질감, 이 한지에서 주는 어떤 질감을 또 묘사하지는 못하거든요. 유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한지를 사용해서 애들이 있을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한지를 교환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애들이 없는 집이면 10년 이상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색상 자체도 변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애들이 있는 집에 일부러 구멍을 내려고 한다면 구멍이 나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다면 사용하면서 실수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뚫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로 만들어진 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형이라든지 또는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이게 문이 안 빠진다든지 또 빡빡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여기 지금 조명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인 등이 작긴 하지만 이게 조도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도 조절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불을 이렇게 다 끄게 되면
이게 조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위기 있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밝게 사용하시고 싶다면 전체 조명을 다 켜서 사용하시면 밝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조명의 그 색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제작이 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집을 이 조명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카페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공부하는 도서관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명을 저는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식탁 등으로 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탁 아래서 식사하신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명이죠. 그래서 한지를 사용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주면서 좀 릴렉스하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집의 주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방의 공간은 그 많은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 분들께서 주방을 어떻게 꾸미면, 어떻게 설계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예쁠 수 있나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 주시는데요.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주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하나와 일자 주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조리를 하거나 어떤 주방에서 일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생각보다 부족했고요. 또 그리고 이 수납을 하는 공간이 일단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고민하다가 일단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구조는 11자의 구조입니다.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는 11자의 구조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이 아일랜드를 약간 틀어서 기역자 형식이지만 11자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서랍이 일단은 4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소재는 다 100% 원목이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 치장되어 있는 이 소재들은 하드우드라는 고급 소재들인데요. 뭐 레드오크나 애쉬나 또는 월넛을 사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제작된 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의 깊이도 저희가 굉장히 깊게 만들어서 안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한 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랍형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수납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수납한 물건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랍형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칸인데요. 아래쪽은 깊이가 한 30cm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 깊이가 깊은 냄비라든지 큰 그릇들을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간들은 적절한 높이 한 15cm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는 접시라든지 컵이라든지 일반 그릇들을 편리하게 수납하시고 빼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에는 담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랍을 열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서랍을 닫아 놓으면 공간이 닫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는 나무 향들이 모여 있다가 이렇게 열게 되면 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런 향을 맡으면 굉장히 힐링되는 느낌,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산속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서랍을 열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특징은 뭐냐면 깊이를
1220으로 해서 거의 일반 아일랜드 폭의 2배 정도 폭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양팔을 다 벌려야 이렇게 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저쪽 편과 똑같은 구조로 다 서랍으로 되어 있고요. 서랍으로 되어 있고 언더레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래쪽은 깊은 그릇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위쪽으로는 뭐 일반적인 그릇들, 접시들, 컵들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직사각이긴 하지만 정사각처럼 보이죠. 이게 일자로 펴놓으면 길이가 거의 한 3m 한 30 정도 되는 11자 정도 되는 이제 그 싱크대가 하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는 옆으로는 늘릴 수 없으니까 앞뒤로 늘려서 수납 공간도 늘리고 실제로 여기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유용한 그 조리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협력해서 일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옆에 쓰는 게 아니라 앞쪽이나 이 약간 대각선 쪽으로 서서 하기 때문에 유대 관계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주방을 설계할 때 아일랜드를 넣을 수만 있다면 조그맣더라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아일랜드보다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노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 중에 가장 노멀한 제품인데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서랍형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한 칼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랍에 넣어서 이쪽은 칼, 이쪽은 가위를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 놓은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싱크대의 또 특징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높은 서랍을 위쪽으로 해드렸는데요. 조리를 주로 이곳에서 하시는데 이곳에서 그 양념이라든지 뭐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하시고 수납을 하시고 이렇게 빼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높은 곳에 제일 윗칸에 이 높은 서랍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이쪽에서 해서 요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드는 여기 매립형으로 후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은 애쉬라는 그 하드우드로 제작을 했고요. 천연 오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오일이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오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이쪽은 지금 디자인 때문에 이 나무가 들어간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원목 싱크대를 만든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원목 싱크대를 만드는 방식을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면서 사용하신 분들의 하자건들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까 고민하다가 탄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디자인적인 거는 저희가 만들 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적인 게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물과 열에 굉장히 약한데요. 이거는 여기 조리를 하시면서 여러 형태의 조리를 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무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적인 느낌도 주고 싶어서 다른 소재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시공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공하고 나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하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은 저희가 제작해서 직접 넣어드렸고요. 저희의 조명의 특징이라면 소비자들이 쉽게 전구라든지 조명을 교체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방등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간접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이게 그 등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나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교체할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번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조명의 특징이라면 소비자들이 쉽게 교체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와서 AS를 해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바빠서 조금 며칠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소비자들이 직접 사셔가지고 이 똑같은 제품을 직접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싱크대도 보시면은 이 그 싱크볼이 있는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랍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수납장의 깊이가 30cm가 넘어가면 다 서랍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주방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30cm가 넘어가면 가능하면 다 서랍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부장은 이제 손잡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저희가 제작한 조명입니다. 식탁에 이 자리에 올 건데요.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분전함인데요. 제가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원래는 이 케이스가 밖에 나와 있는 건데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안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은 보시면 안방도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셔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안방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그 창호지 살문을 통해서 주는 어떤 편안함을 줄 수 있고요. 여기도 거실이라든지 저쪽 그 어머니가 쓰시는 방과 똑같이 이 창호지가 주는 간접 조명으로 밤에는 은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도 비출 수 있지만 이 안쪽으로도 빛이 들어오게 해서 되게 편안한 빛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도 조절이나 색온도가 조절되는 등을 달아서 편안하게 방에서 쉴 수 있게, 방이라는 공간은 저는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디자인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도 실제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천연 벽지와 나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것도 붙박이장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문장만 이렇게 원목으로 제작을 해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구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문장만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창호지 문으로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 몰게 되면 굉장히 확장감 있게, 그리고 뭐 밖에 비가 오면 비를 볼 수도 있고요. 눈이 오면 눈을 감상할 수도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문을 이렇게 다 열게 되면 이 창호지 문이 주는 어떤 디자인적인 강렬함이 좀 상쇄돼서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붙박이장인데요. 이쪽이 결로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열 공사를 외벽적으로 다 하고, 단열 공사를 외벽적으로 다 한 다음에 시공을 해서 이제 벽지, 천연 벽지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쪽은 곰팡이가 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안방에서 이제 드레스룸을 거쳐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원래는 문이 있었는데요.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대부분의 경우 이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행거도어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스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 문을 잘못 열게 되면 문을 닫거나 열었을 때 이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이 끝까지 열려서 이렇게 문이 열려도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문이 이렇게 닫혀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것 또한 무절 레드파인 솔리드로 이렇게 직접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좀 편안한 느낌과 여기서 단장을 하실 때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을 제작해 드렸는데요. 큰 거울이 주는 어떤 확장감, 이런 걸 답답하지 않는 확장감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수납을 다 서랍으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샤워하고 나오셔서 드라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게 콘센트를 이쪽으로 해드렸고요. 원래는 저는 여기를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레스룸이라는 공간이 대부분은 좀 답답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장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막아져서 좀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레스룸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문이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저는 이것도 답답한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옷을 입으시거나 빼실 때도 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이게 문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시면 굉장히 확장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닫아서 이제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이렇게 그 안방에 들어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스윙도어로 하게 되면 대부분 열어놓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로 포켓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화장실의 특징이라면 한국식 건식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죠. 사실 서양식 같은 경우는 바닥이 다 타일로 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을 사용하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대부분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타일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 들어오시면 신발을 신지 않는 경우가 많죠. 뭐 실내화를 신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실내화를 신어봤는데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편리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입식도 하지만 좌식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편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원목을 깔아서 그 건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바닥에 사용된 소재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야구방망이 소재로 쓰는 물풀의 나무 애쉬로 이렇게 제작을 직접 저희 공방에서 해서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소재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밟아도 한겨울에도 냉기를 계속 우리가 차갑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따뜻함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따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도 불쾌하지 않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도 화장실도 좀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원목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천장은 편백 루바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라제타는 있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커버를 양쪽에서만 가운데는 이제 열이 나와야 되니까요. 양쪽에서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올러 원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건식 화장실에 가장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샤워하는 공간과 건식을 사용하는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 공간에 들어가서 물을 쓰시면 이쪽으로 물이 한 방울도 안 튀게 이렇게 시공이 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이 수전을 사용하는데 국산 제품인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손을 씻거나 뭐 이럴 때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이 저는 좋기 때문에 세면대 수전만큼은 수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화장실은 연로하신 어머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어서 특히 건식을 하기를 강력히 원하셔서 제가 하는 그 한국식 건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도 안방 화장실하고 마찬가지로 이 SC 원목으로 바닥을 했고요. 이런 그 하부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공방에서 나무로 이렇게 제작했고 상부장도 매립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거울도 마찬가지로 오크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을 이중으로 이렇게 구배를 줬는데요. 레벨을 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배관 때문에 이건 올릴 수가 없어서 천장이 높으면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좀 높게 이게 시공이 되면은 더 그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천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부스나 이런 공간에서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면 밖으로 물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건실 화장실은 생각보다 사용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 화장실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화장실로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건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또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사용하시게 된 방처럼 청소기를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바닥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도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물을 막 써야 되고 변기 같은 경우도 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제가 시공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용을 해보니까 편리함이 더 많다. 불편하거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실제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신 분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낙상 자체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골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집들이 지금 습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가장 염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화장실은 이제 낙스나 물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샤워 같은 걸 하면 습이 많이 차서 건식도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래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저는 건식 화장실을 사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저희 가족 성원 모두가 다 만족스러워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집들을 건식 화장실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식은 그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 쪽에서 주로 건식을 사용하시는데요. 사실 그쪽의 생활 방식은 입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신발을 신고 다니죠. 하지만 화장실에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타일이 깔려 있다 그래도 거기도 물 청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한국처럼 샤워기로 변기에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거나 하진 않죠. 하지만 거기서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이 변기 청소는 이 변기 청소를 하는 그 용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뿌려서 하는 거나
물을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품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일단 깨끗해요. 그리고 바닥이 깨끗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도 깨끗한데요. 사실 이제 그 건식 화장실의 좀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남자분들이 일을 보실 때 서서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앉아서 일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들 둘과 제가 있는데 사실 앉아서 보거든요. 앉아서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밖으로 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실 자체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건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려고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용을 하시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청소를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는 불편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시공을 해줬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하신 분들은 꼭 건식 화장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용해 보신 분들이 편리한 점이 더 많고 관리나 이런 것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곳에는 물을 이렇게 튀게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도 저희가 실리콘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장자리 부분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실리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샤워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도 곰팡이가 쓰는 공간은 다 실리콘이 싸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매지나 이런 것들이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데요. 매지가 갈라지면 다시 매지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갈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이 매지 부분을 실리콘을 쏘지 않고 물이 많이 가는 곳은 매지로만 채운다면 곰팡이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천장을 제가 이 나무 소재인 편백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샤워를 하시거나 하면은 습기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나무가 그 습을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환풍기도 밖으로 이 습기를 배출해 주기 때문에 전혀 습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건식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화장실 천장을 이렇게 나무 계열로 많이 합니다. 뭐 페인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돔 천장을 하시거나 리빙보드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 습이 많으면은 나무니까 곰팡이가 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도 제가 이 천장을 이 편백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해봤는데 곰팡이 안 슬었습니다. 굉장히 극한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상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시공해 드린 집이 있는데 거기는 반신욕에 물을 빼지 않고요. 계속 24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화장실의 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건식 화장실은 뭐 천장에 곰팡이, 그러니까 습기가 올라가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